네, 이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건국을 했고 어떻게 발전을 해나갔는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세워지고 발전을 해요. 이 나라들이 주변의 다른 집단과 힘을 합치면서 더 큰 나라로 성장을 해요. 먼저 고구려라는 나라를 보면, 자, 지금의 중국 땅이죠. 졸본이라는 곳에 오녀산성에서 고구려를 건국을 해요. 주몽이라는 사람이. 이 오녀산성은 천혜의 요새죠. 산에다가 또 절벽이 있죠. 이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고 건국을 했다라고 해요. 외적의 침입에 아주 방어를 잘 할 수 있었겠죠. 그 다음 내려와서 백제를 봤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죠. 이 서울 근처에다가 토성, 흙으로 성을 쌓아서 건국을 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 집들 아래 보면은 백제 유물들이 아마 좀 많을 것 같은데, 집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발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다음 신라를 봤더니 아이고. 그다음 신라를 봤더니 경주 이번에 지진 난데 그곳에 이제 도성을 쌓고 신라를 건국을 하는데, 그 도성의 이름이 바로 월성이에요. 월성. 왜 월성이냐면 바로 여기가 이제 도성인데, 이게 이제 달 모양 닮았다 그래가지고 월성, 달월자 써서 월성인데, 반달 모양이다 그래서 반월성이라고도 불러요. 지금은 건물이 없지만 여기 옛날에는 이제 궁궐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안압지가 여기에 있고, 또 국립경주박물관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지진에도 끄떡없었던 첨성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이제 성장을 했는지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고조선은 어떤 도구를 사용을 했었죠? 네, 청동기를 사용했죠. 자,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도 청동기를 사용했을까요? 네, 정답은 아니오죠. 그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나왔는데, 덕흥리 고분벽화의 행렬도예요. 자,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자, 얘 행렬이겠죠,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아래 이게 타고 있는 사람이 아마 좀 높은 사람일 거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호위무사들이겠죠, 호위무사들. 그죠? 그런데 호위무사들을 좀 확대해서 봤더니, 자, 청동이 아니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철이죠, 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철로 만든 무기나 농기구를 사용했대요. 심지어 철이 많고 또 만들기 쉬웠나 봐요. 말한테도 이 갑옷을 입혔어요. 그죠? 잘하면 청동기라든지 돌이라든지 나무보다도 훨씬 단단한 철기를 그럼 만드는 기술을 갖추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농사를 했어요.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요? 네, 농사를 좀 더 잘 지을 수 있었겠죠. 튼튼한 농기구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량이 매우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 철로 무기를 만들었어요. 청동기는 만들기도 어렵고 또 단단하지도 않아가지고 무기로 잘 사용되지 않았는데, 철은 단단하고 만들기도 청동기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많이 쓰였겠죠. 그래서 철로 무기를 만들어서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력을 점점 기르면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삼국이 이제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무엇을 만드냐면 율령을 만들어요. 율령이 뭐냐면 범죄에 대한 처벌과 나라를 운영하는 제도에 관한 규정. 즉 오늘날의, 그렇죠, 법과 아마 비슷한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왕이에요, 왕. 자,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왕이 힘이 더 강해졌겠죠.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자, 전쟁에 나갔는데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결국 잡혔어요. 그랬더니 전쟁에서 도망쳤으니 죽음을 각오해라. 즉, 그렇죠, 사형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도망치면 사형에 처한다가 바로 율령 안에 있는 이런 내용이겠죠. 그럼 또 하나 봤더니, 자, 소가 탐나나 봐요. 훔치려고 했는데 걸렸어요. 그래서 걸렸더니 2배를 물어내려. 자, 그럼 율령 안에 있는 내용은 도둑질을 하다가 걸리면 2배를 물어내는 거겠죠. 자, 그 밖에도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이 율령 법안에 이제 세금을 거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뿐만 아니라 법안에 성을 쌓는 일, 또 전쟁이 일어나면은 싸워야 되는 일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당시 성인 남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성도 쌓아야 되죠. 농사도 지어야 되죠. 또 전쟁이 일어나면 또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혼자서 3가지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정말 힘들었겠죠. 자, 힘들었지만 아무 군소리를 할 수가 없었던 게 바로 율령이죠.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도 좀 부족했나 봐요, 왕들이. 그래서 무엇을 받아들이냐면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믿도록 하는데, 이게 왜 왕한테 도움이 되느냐 하면, 이 불교의 여러분들 신이 누구예요? 네, 부처님이죠. 자, 이 부처님. 그럼 불교를 믿는 백성들은 당연히 부처님을 믿게 되죠. 왕들이 어떤 논리를 펴냐면 바로 내가 부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부처가 바로 왕이다. 그럼 불교를 믿는 백성들이 부처를 믿는데 왕이 부처래요. 그럼 왕도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불교가 왕권을 강화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이제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불교를 먼저 고구려가 받아들이고, 이어서 백제가 받아들이고, 그다음 신라가 받아들이게 돼요. 자, 이렇게 율령과 불교를 받아들여서 왕권을 좀 더 강화를 하는 거죠. 자, 이와 함께 이렇게 삼국은 이웃나라, 중국뿐만 아니라 고구려, 그리고 백제, 신라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경제도 발전시켜 나가고 문화도 발전시켜 나가요. 자,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발전시키면 좋은데 이들은 모두 경쟁자죠. 그래서 끊임없이 더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정복활동, 전쟁을 해요. 그래서 서로 영토를 넓히려고 하고 힘을 더 기르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점점 경제 문화도 발전시켜 나가면서 또 강한 군대를 만들면서 이제 중앙집권 국가의 기초를 세우게 돼요. 자, 중앙집권 국가라고 하면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국가를 말하는데, 여기서 중앙은 바로 왕이죠. 왕 주변에 이제 강한 힘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강의는 여기까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내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성장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어요.